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장갑을 좀 끼고 나타났습니다. 뭐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입속에다가 손가락을 좀 넣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 입이니까 넣어도 상관없지만 그냥 남들 보기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장갑을 좀 꼈어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최후방 구치는 어떻게 닦아요? 최후방 구치라는 건 제일 안쪽에 있는 치아입니다. 자, 모형상에서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맨 뒤에 거, 그죠? 맨 뒤에 어금니, 이걸 최후방 구치라고 그럽니다. 구치가 어금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 어금니는 어떻게 닦아요인데 그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요 뒤통수예요. 맨 뒤에 어금니의 뒤통수는 어떻게 닦아요 하는 얘기죠. 여기도 닦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닦으셔야 되고요. 윗니에 여기도 닦으셔야 되고 여기도 닦으셔야 되는 거죠. 어디 갔죠? 여기. 그죠? 여기를 어떻게 닦느냐는 거예요. 우선은 아랫니는 하면 여기가 보여요. 닦기 쉽습니다. 그래서 닦기 쉬운 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이 위에 어금니 맨 뒤에가 닦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 위에 어금니 뒤에 쪽하고 요 바깥면 제일 뒤에 있는 바깥면을 닦는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우선 가셔서 손을 깨끗하게 닦으시고 뭐 저는 제 입이기 때문에 제 손가락 넣어도 상관없지만 글러브를 꼈으니까 제가 입에다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손가락이 칫솔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이놈을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바깥면을 만져 나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 어금니가 있어요. 그 뒤에 어금니가 있어요. 여기가 뒤에요. 여기가 맨 뒤에요. 맨 뒤에 아까 제가 손 닿던 그 자리에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손가락을 칫솔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 넣으신 다음에 입을 크게 벌려보겠습니다. 걸리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겨요? 갑자기 어딘가가 아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을 크게 벌리면 아래턱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아래턱 부분이 맨 뒤에 어금니를 덮습니다. 칫솔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위에 맨 뒤에 어금니를 닦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크게 벌리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입을 조금 담으셔야 여기서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입을 크게 벌린 아무것도 안 해도 손가락이 앞으로 빠져나오는 거 보이세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입을 살짝 다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손가락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손에 힘을 빼고 입을 크게 벌리면 밀려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금니에 칫솔이 닿고 두 번째 어금니에는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셔야 될 첫 번째는 위에 어금니 바깥면 최후방 구치 바깥면을 닦으실 때는 입을 담으시라는 겁니다. 살짝 다물고요. 그 다음번에 바깥면을 만져봅니다.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뒷면도 한번 만져봐요. 자, 요 느낌을 느낀 상태에서 칫솔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칫솔이 거기 닿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입을 조금 벌리는 거죠. 크게 벌리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아래턱이 닿으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밀려 나옵니다. 아래턱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요. 그래서 미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을 이렇게 하나씩 닦아 나가시다가 여기 부분에 이렇게 닿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칫솔을 이렇게 생긴 놈을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닦다가 이 맨 뒤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닿아야 되죠. 입을 크게 벌려야 이게 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뒤를 닦을 때는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자, 그럼 슬로우 비디오를 보면 여기를 닦다가 입을 크게 벌려서 여기 뒤쪽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면 칫솔 머리가 크면 클수록 입을 크게 벌려야지 이 뒤에 닿습니다. 머리가 작으면 그보다 조금 더 작게 벌려도 사실은 닦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이렇게 꺾어진 칫솔이면 조금 덜 벌려도 돼요. 이렇게 각도가 있는 칫솔을 쓰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닦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닦다가 여기까지 닦았으면 입을 어떻게 해요? 작게 벌리고 닦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크게 벌려서 뒷면을 닦습니다. 그 다음번엔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칫솔이 여기서 이렇게 가서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뒤를 닦고 그 다음번에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요 서클이 있어야 최후방 구치라는 게 닦이는 거죠. 자, 아래가 조금 더 잘 보이니까 아래쪽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아래쪽에는 어떻게 해요? 칫솔을 이렇게 대시고 동글동글하게 닦는 거죠. 그 다음번에 닦다가 그 다음번에는 입을 크게 벌리시고 뒷면을 이렇게 닦습니다. 칫솔을 많이 세워야 되는 거죠. 뒤쪽을 동글동글하게 닦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안쪽을 이렇게 해서 닦으시는 거죠. 대충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칫솔이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그 서클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닦으시다가 세워서 뒤를 닦고 뒷면을 닦는 거. 네 군데가 다 똑같습니다.
아래는 입을 크게 벌리시면 닦을만 해요. 그런데 윗니는 아까 처음 보여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입을 살짝 다무셔야만 바깥면이 닦입니다. 바깥면을 닦고 입을 크게 벌리시고 뒷면을 닦는 걸로. 근데 이제 머리가 작을수록 좀 잘 닦이고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조금 더 잘 닦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긴 놈으로 닦으면 조금 더 정밀하게 닦으실 수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얘는 여기가 아주 90도로 꺾어졌으니까 입을 크게 안 벌려도, 그죠? 크게 안 벌려도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만큼만 들면 뒷면을 닦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입을 크게 안 벌리고도 동글동글동글하게 뒷면을 닦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입을 아주 크게 안 벌려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뒷면을 닦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를 닦으려고 그러면 머리통이 큰 칫솔은 이만큼 벌려야 되고, 머리통이 작은 칫솔은 그거보다 조금 덜 벌려도 되고, 머리통이 좀 꼬부러진 칫솔은 이렇게 되니까 그보다 조금 더 덜 벌려도 되고, 이게 다 장점들이 조금씩 있는 거죠. 예. 이 영상에는 잘 표현이 안 되겠지만 어쨌건 간에 작은 칫솔을 가지고 맨 뒤에 쪽을 꼼꼼하게 닦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최후방 구치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깥쪽에 칫솔질을 하고 안쪽에 칫솔질을 한 다음에 이 뒷부분에 있는 유턴하는 요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안 닦여서 뒤쪽에서 이몸질환 생기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간다. 요 부분을 꼭 잊지 말고 닦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구는 머리가 작을수록 좋고 칫솔모는 빽빽하게 많이 심겨진 칫솔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댓글 중에 최후방 구치는 어떻게 닦아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